네. 자, 327페이지의 기타 거래부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타 거래는 10월 1일부터 거래고요. 기타 거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들을 분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월 1일 것인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네.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는 건데 우리가 상장 회사의 주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주식이 상장 회사인 주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그 요건이 되는 것이 그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는가? 또 두 번째는 시장성이 있는가? 예, 두 가지가 다 오케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예, 얼마를 샀냐면 1000주를 샀습니다. 6,000원에 주당 6,000원에 액면 금액은 이 투자한 회사에서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다. 알고 계시고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600만 8,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것은 이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예, 그리고 요 8,000원 있잖아요. 이 8,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의 취득원가, 예를 들면 상품이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품 같은 걸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품을 사는데 비품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그걸 운반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11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비품의 취득원가를 110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산 중에서 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취득 시 수수료를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니까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자산은 취득할 때 무슨 비용이 들어가면 그냥 취득원가에 다 포함해서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만 별도로 비용 처리합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네, 그거 잘 챙겨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될 것이고 대변이 보통예금이 됩니다.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인데요. 대변이 103번 서울은행이고요. 금액은 6008 플러스이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수수료 비용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기장료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관리비 800번대를 썼죠. 그런데 이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이 과연 판매관리비냐? 주식을 사는 행위는 신발 도소매업인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은 주 사업하고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없는 업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비용으로 봐야 돼요. 영업과 무관하다. 그래서 945번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저교에서는 그냥 쓰지 맙시다. 그리고 금액은 8,000원. 그리고 차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 그냥 다 저교 그냥 생략하시고 600만 원 입력하십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별도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합시다. 다음은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0월 2일이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급했네요. 손해보고 판 거 보니까 매입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자산 증가로 봐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오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이제 주식이 200만 원짜리를 우리가 내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200이 됩니다. 200만 원이. 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2일 거래. 대변의 107번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가시고 쭉 가서 금액은 200짜리를 팔았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을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입니다. 3만원 차감하고 들어왔으니까 200에서 3만원 차감한 게 아니라 180만원에 처분하면서 3만원이 빠져요. 그러니까 177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3천원이 아니라 3만원. 177만원. 177만원.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잘못하면은 매입 시 수수료 비용 처리했으니까 처분 시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 처분 시 수수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 즉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는 취득 시 수수료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요 3만 원을. 그래서 지금은 손실을 본 거예요. 200만 원짜리 200에 산 주식을 180에 처분했기 때문에 20만 원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죠. 그런데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23만 원을 손해 본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처분 손실에 지금은 가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차변의 비용 발생, 단기로 검색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인데 손으로 끝났네요. 938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손실입니다. 938 거래처 필요 없고요. 쭉 가셔서 여기다가 23만 원을 넣으면 돼요. 만약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하고 또 3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지 하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해서 3만 원 이렇게 따로 하면은 그거는 분계는 틀린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마찬가지지만 두 개 다 비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계정가업 분류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목이 좀 까다로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습할 것은 10월 3일 거. 단기 매매증권 분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설명을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10월 3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2일 날짜하고 똑같은 처분, 단기 매매증권 처분 거래인데 아까는 손해보고 판매하면서 그 처분 손실에다가 수수료를 더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익을 받습니다. 이익을 보면서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금에서 이 수수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30이 아니라 2만 원이 빠진 28만 원으로 처리하면 분계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대변부터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 대변의 107번이죠.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100만 원짜리를 파는 겁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을 정리하면 돼요.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얼마 들어왔는가를 입력하면 정리가 딱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130에서 2만 원이 빠졌으니까 128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액인 28만 원만큼이 이익이에요. 이익 발생은 대변이죠. 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거. 처분 이익 906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줄여서 썼네요.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금액은 28만 원이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켰죠. 수수료를. 원래 30만 원인데 28만 원으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4일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하는 거래입니다. 출금 전표로 하면 되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10%는 금액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개정 과목 이름이 뭘까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쉽겠네요. 자, 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번 출금 선급금 131번입니다.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고 가야 돼요. 만모 코드란에다가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경기 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예, 아까 4번은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했고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겁니다. 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2번 입금전표로 하면 차변이 현금이 될 거고요. 자, 대변의 개념 과목은 뭘까요? 선수금. 네, 선수금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현금,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선수금의 부채에서는 경기 상사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자, 10월 5일로 바꾸시고 입금전표로 2번 입금. 네, 그리고 선수금 코드는 선수금 259. 거래처는 경기상사 131번 방향키로 쭉 가서 10%니까 50만원입니다.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인 거래죠. 차변의 현금이 자산 증가, 대변의 선수금은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기타 거래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분계들이에요. 뭐 앞에서 이론할 때 해봤던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좀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니까. 자, 10월 6일입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차입금 증서를 발급받고 현금 200을 대여하였다. 대여했다. 자, 우리가 차입한 것이 아니라 대여했네요. 차입과 대여는 서로 반대입니다. 차입했으면 빌린 거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되고, 대여한 회사, 빌려준 회사죠. 대여한 회사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빌려준 회사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예, 우리가 빌려준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빌려준 돈을 자산 잡아야 돼요. 대여금인데 개정 과목이 대여금을 검색해 보면 단기 대여금이냐 장기 대여금이냐, 예, 그걸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예, 단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여기간이 1년 이하이면 단기 대여금으로 기록하고,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장기 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대여금 개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금나라 해주시고, 대변은 현금으로 대여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출금 전표로 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 두 줄로 입력해도 좋습니다. 예, 출금으로 저는 쓰겠습니다. 10월 6일로 날짜 바꾼 다음에 1번 출금, 단기 너무 많네. 그러면 대여로 한번 입력, 코드에다 대여 하면은 네, 대여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두 개만 딱 나오죠. 114. 거래처는 금나라, 코드에다 놔야 돼요. 167번.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차변이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이번에는 빌렸네요.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예. 그리고 6개월 후에 상환한다. 6개월 후에 이자 지급은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자, 오늘은 이자 지급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자는 회계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6개월 동안만 차입을 했으므로 차입금 중에서 단기 차입금. 네. 그래서 이게 단기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부채죠. 자, 부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오늘 빌렸으니까. 부채 증가는 대변에다가 기입해야 된다. 이거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농협 거래처 코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부채 증가는 대변, 단기 이렇게 보이네. 단기 차입금 250번. 거래처는 농협, 코드란에다 입력해야 되죠. 98001 010 방향키로 가가지고 2천만 원 입력하시고, 차변 보통예금에다 입금했어요.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에다가 2천만 원을 입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대변, 자산 증가는 차변. 이렇게 오는 게 맞죠? 7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10월 8일 날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 정산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일단 현금 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계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 출장비 계산하여 지급하고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죠? 예,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자산이죠. 지급할 때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이 오는 거예요. 출금 전표로 작성해도 되죠. 현금 지급이니까. 자, 10월 8일로 고친 다음에
출금 그리고 가지 134번인데 가지급금은 그 사원별로 코드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숙이니까 김영 코드에다 넣으면 김영숙의 코드는 31113. 네, 방향키로 쭉 가서 50만 원 입력하십니다. 네, 이 분계는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일 날 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숙 사원이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정산했다 그랬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네요.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 다 여비교통비 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한번 더해 볼까요? 24에다 29만 원, 49만 원이 나오네요. 합계가. 그러면 어떻게 정산했냐면은 만 원은 회사에 다시 입금시켰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차변에 가지급금 잡았던 이 50만 원을 대변에다가 먼저 정리합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네. 김영수. 자, 10월 9일 날은요. 가지급금 정리한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가지급금 134번 김영숙 코드를 김영숙 코드로 31113 그리고 대변에다가 50만 원 정리하시고 자, 차변을 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800번대입니다. 812번 방향키로 쭉 가셔서 여비교통비가 49만원 확인이 됩니다. 만원은 정산했죠. 예, 회사에 입금되면 차변이죠. 예, 차변에 회사가 현금이 증가합니다. 101번 현금 금액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감소 50만 원이고요. 차변에 오는 게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3일) 패션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 우리가 했었죠. 다음은 10일 날 거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이 있었는데 이 4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숙박비 여비교통비 맞고요. 항공료 맞습니다. 택시요금 맞습니다. 세 개를 다 더해 보니까 42만 원에 47만 원 나오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7만 원을 더 지급해 줘야 되겠네요. 정산할 때. 자, 그러면 먼저 업무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 40만 원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로 날짜를 바꾸고 대변의 가지급금 134번이었던가요? 네. 거래처는 김상진 금액은 40만 원이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차변을 넣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건 여비교통비죠. 812번 금액이 47만 원이었어요. 47만 원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지금 7만 원은 회사가 김상진 부장에게 지급해야죠. 대변.
대변이 이제 101번 현금이죠. 7만 원 대변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분계는 일단 가지급금을 대변에 해주고 차별의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액 부분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후 결합관계는 여러분 아시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 47만원, 대변의 가지급금과 대변의 현금은 모두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두 개가 다.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라는 거래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현금이 부족했다는 것은 대변의 현금으로 기록해야 돼요. 네. 현금이 부족한 것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현금이 과잉이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잉인 거예요. 그때는 차변의 현금. 지금은 부족이니까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출금전표를 해도 되는데 이건 출금전표로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변 대변으로 대체전표로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자, 11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의 101번 현금 적용. 관계 없는 거죠? 예? 하나로 해도 관계. 예, 하나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네. 출금으로 해서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좀 설명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차변이 무슨 비용인지 몰라요. 나가긴 나갔는데 임시 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141번 현금 과부족 네, 5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문제가 이제 원인이 밝혀졌나 봐요. 12일 날 10월 11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 야근 식대였다는 거예요. 그건 야근 식대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네, 복리후생비였죠.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차변이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오고 아까 차변에 넣었던 현금 과부족이 이제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현금 과부족이 이제 대변에 5만 원이 기록되면 현금 과부족은 제로가 되는 거죠. 10월 12일 차변이 811원 복리후생비 금액은 5만원 대변은 현금 과부족 141번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볼까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자, 아까 11번에서는 5만원이 부족한데 원인을 모른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3만 원이 많은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많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이에요.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을 현금과부족 임시계정을 쓰면 됩니다. 자, 10월 13일 날짜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3만원 입금전표로 해도 됩니다만은 저는 차대변으로 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하십니다. 현금이 과잉인 것이 발견이 됐는데 원인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과잉이라는 것은 입금이 됐기 때문에 과잉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다음은 10월 14일 걸 보겠습니다.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이거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납부하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이 차변에 와야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대변에 기입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합시다. 10월 14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의 예수금 254번 22,000원 대변은 103번 서울은행 22,000원 되겠습니다. 차변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15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을 확장하기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겠죠. 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은 대변이 되죠. 보통예금 자산은 대변이죠. 자, 우리가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자, 강남 빌딩에 있는 지금 건물을 빌렸단 말이에요. 빌리는데 거기 지금 보증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럽니다. 건물 빌리는 걸 임차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갔어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건 채권이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거래처는 강남빌딩이라는 요 건물주 거래처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15일로 바꿔가지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 자산의 증가 차변 3번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로 검색하면 962번에 있습니다. 거래처는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는 강남 빌딩으로 코드란에 입력하시고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서울은행으로 하시면 되죠. 서울은행 보통 1,000만원 자산 감소.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는 거래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보증금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찾는 거니까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자산 잡는 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일까지 했으니까요. 나머지 16일 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